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진 날 한국 매체들은 일제히 그가 대관식을 가졌다느니 하면서 러소포비아를 쏟아냈습니다. 이번에 5번째 연임함으로써 스탈린의 29년 기록을 깰 것이라면서 그를 독재자, 21세기의 짜르라는 식의 내러티브를 전파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투표를 거쳐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한 번 더 맡긴 것인데 한국 매체들은 왠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도자가 오래 집권한 사례로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도 있고 아시아에서는 대를 이어 집권했던 타이완의 장제스, 장진구어 부자, 싱가포르의 리콴유, 리시엔롱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장기 집권했다고 해서 독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사악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을 지지하면서 집단 서방보다도 더 러시아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유일한 잣대가 소위 K방산입니다. 한국 무기 사주는 나라는 정의의 편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러우저는 냉정하게 말해 남의 나라 전쟁입니다. 한국이 나토의 무기고가 됐다고 흥분해 떠들 일이 아닙니다. K무기에 환장한 이들은 맨날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가는 듯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한국 무기 수출이 잘 된다는 것에 자부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우크라이나의 무기도 화끈하게 지원하라는 등 광결인 주장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국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러시아를 자극하면서까지 키예프를 지원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무기를 팔더라도 조용히 팔 일이지 동네방네 떠들면서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집단 서방의 많은 나라 대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유럽에서는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집단 서방과 미국의 시선을 의식해 조용히 참석했지만 러시아 매체들은 이들의 참석을 기사화했습니다. 주로 한국 대사 이도훈 씨도 참석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취임식 참석은 러시아 매체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의 참석 소식을 한국 매체를 보고 알았습니다. 뉴시스는 푸틴의 5번째 대관식에 한국 측 이도훈 대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도 주로 대사의 푸틴 취임식 참석 결정은 신냉전 구도와 맞물려 한러 간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서도 양국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이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렸으며 러시아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 점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SBS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 대사인 이도훈 씨를 콕 집어 존경하는 대사님이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푸틴, 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발상에 재미있는 보도였습니다. 러시아어로 우바자임의 영어로 디어라는 호칭을 썼다고 SBS는 이를 부각했습니다. 다시 푸틴 대통령 취임식과 주로 대사를 하는 이도훈 씨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로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공관장 활동 게시판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러 관계 관리를 위한 공관장의 활동인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편 SBS는 주한 러시아 대사 게오르기 지노비에프를 인터뷰한 뒤 아주 재미있게 리포트했습니다. 단독으로 북한도 한국도 못 놓쳐 푸틴의 양다리 전략 이유는 이란 리포트물을 만들었습니다. 썸네일이 아주 코믹합니다. 언론사마다 지향하는 논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재미는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